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출석 대체 수업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인 고용 3부 수업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시면 다음부터는 또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노인 고용에 있어서 조기퇴직이 미국에서 1990년대에 한참 인기를 끌었었죠. 그리고 서로 근로자가 서로 만족하고 사업자도 만족하고, 사업자는 젊은 세대를 도입을 할 수가 있어서 만족스럽고, 또 근로자는 일찍 퇴직하고 놀면서 돈 받을 수 있어서 만족스러워서 삶의 만족도가 조기 퇴직을 하고 나서 2배 정도, 2배 이상 사람에 따라서는 향상되었다라고 했었던 그런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센터, 노인 고용 정책, 그리고 고용이 그 이후로는 또 연장을,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연장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하면 또 연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 수 있을까 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 센터라든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각 구시 군구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 센터,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서 조기 퇴직과 정반대되는 근로 연장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수업을 했고요. 이 시간에는 노인 일자리의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공공형 분야와 그리고 민간 분야가 있는데요.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민간 분야는 일정의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고, 또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또 일한 것으로 보충을 하고, 이런 것을 민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공공형은 그 예산에 따라서 인건비, 부대 경비 이런 것들을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을 또 공공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그 일부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또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원을 전적으로 해주느냐 아니면 일부 해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일자리를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유형을 공익형, 복지형, 또 그리고 교육형, 이렇게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교육형의 경우에는 그 노인들이 그 안에 경험, 지식,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재능 기부를 하는 그 이상으로 일자리를 제공을 하면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 훈장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교육형 일자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복지형은 이제 우리 또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공 분야에서는 저희 그 어르신들도 공공 분야에서 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예를 들면 이제 몇 분이 다니면서 길거리 청소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우리 어르신 중에 어르신의 그 이용자분의 보호자분이죠. 할머니는 이용자였고 할아버지는 보호자분이었는데, 공공근로 형편이 어려운 분도 아닌데 그걸 하시겠다고 몇 번을 또 찾아가서 이렇게 좀 요청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일자리를 얻어오셨다고, 그래서 무슨 일 하시는가 했더니 집 근처에 있는 놀이터에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개똥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주워서 한쪽에 모아놓은대요. 그러면 이제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치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청소를 한다고 해서
빗자루로 다 쓸고 닦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놀이터에 뭐 쓰레기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고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번 가서 놀이터 청소, 쓰레기 줍는 거 이런 것을 하고 그때 돈으로 20만 원 받기로 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집 가까우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안 가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가신대요. 내가 이 놀이터 하나를 맡았으니까 이 놀이터는 책임지고 깨끗이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에 몇 번을 나가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기관에서 이분을 채용하신 게 얼마나 잘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이분이 그거 하나 맡았으니까 놀이터 하나 맡았으니까 두 번, 세 번 나가서 보시는 거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월급으로 정규직으로 들어가서 놀이터를 여러 개를 맡아서 그 1인분을 이렇게 맡으셨다면 그렇게 몇 번 못 가보시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놀이터 한 개만 맡기고 그 대신 돈도 조금 주고 이렇게 했더니 할아버지가 어, 하루에 두 번 더 가고 세 번 더 가고 심심하면 나가보신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맡은 놀이터를 가보시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시고 너무 재밌어 하세요. 형편이 이렇게 많이 어려운 분도 아닌데 그걸 하시면서 내가 뭔가 일이 있다. 내 담당, 내 놀이터다. 이런 마음으로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면 일하러 갔다 왔어요. 어디요? 직장이요? 그러면 네, 직장 갔다 왔어요.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깨끗하더구만요. 그래서 한 바퀴 그냥 돌아만 보고 왔어요. 너무 좋아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일은 이렇게 돈을 떠나서 꼭 생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어르신들의 어떤 그 자아 성취감 그리고 만족감 그리고 어떤 생활에 있어서 여가 생활처럼 하나의 만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돈도 벌고 소일거리도 되고 돈도 벌면서 어르신한테 굉장히 소중한 직장인 거죠. 이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형편이 어려운 분이 아닌데 공공근로에서 다음번에 떨어지셨대요.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형편이 좋으시니까 탈락된 것 같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가서 일 달라고 밥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막 그렇게 떼를 쓰셨대요. 그랬더니 또 한 자리 더 낫다면서 또 다음번에 일을 또 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또 좋아하셨는데 이분이 사실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분도 아니고 그리고 연세가 또 많으세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공공근로라도 너무 연세 드신 분을 또 줄 수는 없었나 봐요. 그 다음번에는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서운해하시고 슬퍼하시고 나를 일을 안 줬다고 늙었다고 안 줬다고 앞으로는 안 줄 모양인데 그러면 돈 모자라서 어떻게 사냐고 막 그러세요. 근데 사실 이분이 자녀분들이 또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주셔서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던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형편에 20만 원이라는 돈이 수입이 없으신 분들은 몰라도 자녀분들이 누가 한 달에 60만 원 고정으로 월급 주고 또 누가 얼마 주고 이렇게 제가 다 알거든요. 근데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잘 사세요. 여유로우시고 괜찮은 분이세요. 이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고 택시 타고 멀리 있는 그 인천 연안부대에 있는 해수탕을 다니시는 분이세요. 해수탕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타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발도 하시고 거기서 무슨 해장국집이 있대요. 목욕 끝나고 해장국 드시고 오시고 아주 씀씀이가 크신 분이신데 2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에게 있어서 일자리는 생활비, 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노인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공익형 사업을 잠깐 살펴보시면 제가 아까 뭐 일자리 그 전단지 이야기도 했고 놀이터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아동 안전 보호 사업도 있고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보급이 돼 있지는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도 가보면 초등학교도 우리 아이들 큰 아이들 키울 때도
학교 급식 관리자로 또 학교도 많이 가봤고, 또 우리 그 막내 아이도 학교 급식 뭐 자모 뭐 이런 거 해서 학급 대표 막 이런 걸로 해서 급식 도우미로도 가고 급식 관리 감독 이런 걸로도 가봤는데, 사실 급식소에 노인분들이 계시진 않아요. 노인분들이 학교 앞, 예를 들면 교문 앞에서 누군가가 못 들어가게 지키는 거, 그리고 신호등, 학교 앞 신호등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거. 그래서 사실 이런 거 필요해요.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신호가 걸렸는데도 핸드폰만 보고 안 건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계신 할머니가 얘야 건너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런 그 안전 도우미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조그만 시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죠.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도 이렇게 공공용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혼자 일을 하시고, 아주 조그만 주차장에서 차 뭐 한 20대 정도 조그만 주차장이니까 혼자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또 이것도 우리 그 이용자 어르신분이 하셔가지고 제가 또 호기심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냥 아무래도 조그만 주차장이다 보니까 편하게 점심시간 1시간 문 닫아놓고, 또 누구 들어오면 이렇게 돈 몇시에 나갈 거냐고 물어봐서 미리 받기도 하고, 들어올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2시간 분 주세요. 그렇게 하면 2시간 지나서 나가더라도 또 그냥 뭐 봐주는 거고, 이렇게 자유롭게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짜서 이 분이 월수금 나가시면 다른 분이 화목 더 나가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한 사람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조그만 주차장에서 노인분들 또 주차 관리 이렇게 하시게 하고 또 돈 조금 드리고 하니까 일이 있다고 그분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나 주차 가야 된다고, 주차장 관리해야 된다고, 마치 자기 주차장인 양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기쁘신 거예요. 그분은 직장이 생겨서 이렇게 공공근로의 한 부분으로, 한 분야로 이렇게 미니 주차장, 공영 주차장 이런 거 관리인도 또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정차 질서 이렇게 연도색 가운 입고 또 주차 관리하는 도로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도 또 공공근로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그 국립학교 도서관이라든가 또 근린시설 이런 관리인으로도 공익형, 우리끼리 하는 말로 공공근로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학습 지도 강사 파견이라고 해서 어, 1-3세대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아들 때를 건너고 손자 때를 이렇게 해서 교육하는 이런 예절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리키는 사업도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노노교육, 동년배의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사업. 네. 노노교육 하니까 노노케어가 생각이 나죠. 노노케어도 공공형 일자리로 볼 수 있어요. 노노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고 해서 또 이것도 우리 이용자분이 또 직접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또 자세히 물어봐서 잘 알고 있는데, 이거 하시는 분 굉장히 좋아하세요. 뭐 하냐 그랬더니 가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생사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동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해주거나 뭔가 해주진 않아요. 뭐 목욕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런 건 아닌데,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가서 일이 많으면 젊은 사람 보내야죠. 노인은 보내지 않죠. 크게 일이라기보다는 외로우신 분들 외로움을 달래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노케어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2시간씩 일주일에 3번 이렇게 나가고 또 그 횟수가 있어서 그 횟수를 좀 조정을 해서 일 있을 때는 좀 날짜를 바꾸거나 시간을 살짝 변경을 하기도 하고 수요일날 가야 되는데 자기가 또 일 있으면 목요일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게 잘 하시고 계세요. 눈높이는 독거노인을 상대로 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복지형은 사회, 경제, 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 서비스 중에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나라 복지는 모든 분야가 저소득층을 겨냥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저소득층을 겨냥하지 않는 이제 것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저소득층을 겨냥하진 않아요. 형편이 좋아도 어린이집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도 형편이 좋아도 형편에 따라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이 아니라 노인 돌봄이라고 있죠. 노인 장기요양에서 등급 떨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소득층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어요. 소득이 많으면 받지 못하니까요. 재산이 많거나 그러면 등급을 받았어도 등의 A, B는 노인 돌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못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성, 청소년 다 마찬가지예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 또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은 혜택받기 어려운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혼가정이라든가 미혼모 이런 사람도 거의 저소득층이 맞춰져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혼가정이나 이런 것들도 꼭 저소득층만 돌봄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노인 일자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 형편이 좋으신 편이라서 떨어졌다고. 그런데 이분은 형편을 떠나서 일자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매우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다고요. 그래서 노노케어라든가 지금 노인 돌봄, 노노케어 좀 다 비슷한 말인데 다른 분야예요. 그리고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소득층에만 맞춰져 있어요.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일자리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저소득층에만 이런 일자리를 주지 말고 어차피 돈도 작은데 20만원 이 정도 22만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일을 조금 더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떠나서 이분들이 행복해하고 일을 또 필요로 하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사회복지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고 또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또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만 우선적으로 돕거나 저소득이나 이런 사람 중심으로 공공형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일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지 않겠는가. 직업이라는 것이 생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생계 이외의 어떤 만족감, 우울감 해소, 성취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직업이 필요한 것이니까 어르신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또 기회를 갖고자 이런 또 수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창업형이 있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창업을 노인분들이
하신다는 게 사실 많이 어려워요. 노인분들이 창업을 하면 예를 들면 금융권에서 대출도 잘 안 되고요. 또 누군가가 직업 보증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창업에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주변에 많이 있지는 않아요.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니어 클럽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이름이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는 거죠. 지금 어르신들이 보면 지하철 택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시죠. 주변에서도 보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하철 요금이 어르신들이 공짜예요. 그리고 가벼운 지하철 택배, 우편물, 특히 많이 하는 게 카드 나왔을 때 카드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꼭 당사자에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쁜 젊은 그런 배달원들은 당사자를 만나서 주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여러 집 배달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카드는 꼭 당사자에게 직접 배달을 해야 되는 거라서 노인 일자리로 이렇게 카드 배달원 하면 지하철 요금도 안 들고 또 일 많이 안 해도 되고 무겁지도 않고, 또 그리고 기운이 없고 조금 활동력이 부족하긴 해도 사실 인지력이 딸리거나 그런 것은, 판단력이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꽃배달, 카드 배달 이런 것들, 그리고 가벼운 우편물 배달, 차비 안 들게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사업, 문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할아버지들이 안내 같은 거 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 입고 단체복 입고 이렇게 입장소에서 단체 관람객들이 왔을 때 숫자를 센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사람들도 일자리 창출로 해서 파견이 나가 있는 거죠. 고령자 우선 고용을 하려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령자를 채용하면 고용 안정자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고령자는 55세부터가 고령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장 교양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또 일반 직장에서는 60세를 노인으로 보고 정년퇴직을 60세에 시키고 있고, 그리고 고용공단에서 고용 안정 작업을 할 때는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고용 안정 자금을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노인장 교양하는 사람도 전에 제가 모임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나이 드신 분도 괜찮다. 나이 드신 분도 애들 핑계대고 애들 학교 핑계대고 결석하고 이런 일 거의 없고,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은 가정사로 인한 어떤 시간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드물죠. 막말로 친구 결혼 이런 것도 다 결혼했고, 친구 아들 돌잔치 이런 것도 다 끝났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 유치원을 간다든가 우리 아이 어린이집, 그리고 우리 아이 학교 자모회를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끝났기 때문에 괜찮고, 게다가 돈까지 주니까 괜찮다, 이런 말을 우리 장기요양기관협회 모임에서 제가 우리 센터장님들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작은 돈이지만 고용 안정자금을 주니까 고용에 보탬이 된다는 거죠. 이런 제도가 실질적인 노인 고용을 촉진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죠.
고령자를 우선 고용을 할 때는 사실 신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크죠. 일단 몸이 건강해야 채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물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고령자를 채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력이 필요하고 빠른 수발력이 필요하다면 고령자를 절대 채용할 수는 없지만 차분히 일을 해야 하고 꾸준히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에서는 또 고령자가 필요하죠. 그리고 기능직이라든가 또 숙련공이 필요할 때 그리고 장기간의 노하우가 필요할 때 그런 일에서는 고령자를 우선 고용을 할 수도 있죠. 자, 오늘 이렇게 노인 고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노인 고용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